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만기입니다. 오늘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정책에 관계없이 공부 잘하는 놈이 좋은 대학 갑니다. 그건 원칙적으로 분명한 것이고, 그래서 어떤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요. 우리 애를 어떻게 전략을 짤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이제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요. 실제로 이게 5월 초에 국정과제가 다시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리는 내용이 그때는 발표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인데, 이제 현지에서 예고된 정책이 있습니다. 그 정책들이 어떻게 변할 건지를 보려면 원안을 먼저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신문 보도를 통해서 보는 것이고, 또 공약집에 안 나와도 윤석열 후보 시절에 언론사의 요청에 답한 게 있습니다. 그걸 또 추려서 제가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정책 공약집에 나오는 내용도 있고, 또 5번도 마찬가지고. 근데 6번에 보면 이 제도가요, 대통령이 맘먹다가 바꾸는 게 아닙니다. 법률적으로 바꾸는 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찬성하지 않으면 바꿀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이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했기 때문에 이분의 공약을 또 가져올 수 있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이분이 그 인수위원장을 지금 맡고 있어서 과학하고 교육 쪽은 본인의 끝발이 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나올 수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겠습니다. 이게 현재까지 예고된 내용인데요. 한번 화면을 보시면, 현재 이제 고1은 큰 변화가 없고요. 올해 중3부터 학점제가 예비 실시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1에 많은 변화가 있죠. 이때 2025년도에 고등학교 입학하는 애들인데, 이때 특목고사서가 폐지가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때 들어오는 애들, 올해 중1부터 2028에 수능 시험 볼 때 미래형 수능이 예고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올해 중1부터 지역인재로 가려면 6년 동안을 살아야 되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상산고에만 들어가도 지역인재가 되는데, 앞으로는 지방에 가서 6년 동안을 살아야 되는 그런 양상이 있고요. 그것이 이제 예고가 된 거니까 이런 것들이 얼마나 지켜질지는 관건입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신문 보도를 보겠는데요. 이런 내용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쓴 건데요. 제가 머니투데이에 칼럼을 썼던 건데, 대통령들이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사고 외고 폐지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고교 학점제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수능에 논술형 수능을 도입한다는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내용도 있고, 그런가 하면 이제 또 정시 비중 확대, 여러 가지 이런 그 내용에 대해서 대통령들이 답을 해라. 제가 한번 직거래 본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현재 실시가 되고 있는 문이과 통합형 수능이 문제가 많다. 그걸 빨리 바꿨으면 좋겠다. 얘기를 했는데, 왜냐면 이제 문과애들이 불리하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얘기를 썼는데, 어제 발표가 됐죠. 안 바꾼다. 이렇게 얘기가 됐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사교육이 너무나 문제가 많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정시를 확대하면 사교육은 막을 수가 없다. 그런 내용을 제가 글로 썼던 것이고요. 그 다음 또 신문을 보시면, 이게 이제 보세요. 이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한 고교 학점제가 윤 당선자가 당장 뒤집기는 어렵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법이 있어요. 여기 지금 제가 간단하게 써놨는데, 가장 큰 게 세 개거든요. 고교 학점제 확대, 자사고 특목고 폐지, 정시비중 확대가 있는데, 정시비중 확대는 교육부의 권고사항입니다. 이건 교육부가 니네 정시 확대 안 하면 돈 안 줄래? 그러면 정시 확대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자사고 특목고 폐지하고 고교 학점제가 됩니다. 이게 왜 문제냐면, 자사고 특목고 폐지는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입니다.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시행령하고 고교 학점제는 초중등 교육법 48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 우리나라 법 체계가 맨 위에 헌법이 있습니다. 헌법은 국민의 직접 투표, 국민 투표로만 바꿀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 법률입니다. 초중등 교육법은 법률이에요. 이건 국회 의결을 거쳐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시행령은
대통령령입니다. 대통령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초중등 교육법을 바꾸려면 국회에서 의결을 해야 돼요. 그런데 초중등교 시행령을 바꾸는 건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 됩니다. 그건 대통령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교 학점제를 확대하는 거는 국회 의결을 거쳐야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자사고 특목고 폐지는 대통령이 국무회의 때 나 시행령 바꿀래. 그러면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고교 학점제를 확대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그 허락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근데 자사고 특목고의 폐지는 대통령이 마음 먹으면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히 놓고 보면 2025년에 하기로 되어 있는 고교 학점제를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바꾸고 싶으면 더불어민주당과 협의를 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찬성을 해줘야 학점제는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사고 특목고 폐지는 이거는 지금 폐지한다고 시행령이 나와 있는데 대통령이 나 폐지 안 할래 라고 마음 먹으면 그냥 안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 드리면 고교 학점제라고 하는 거는 더불어민주당이 동의를 해줘야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만약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172석이기 때문에 다수당입니다. 그러면 윤석열 당선자가 마음에 안 들면 동의를 안 해주면 학점제는 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죠? 물론 그 전에 2024년도에 4월 10일인가요?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그때 만약에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되면 그때 법을 바꿔서 할 수는 있겠지만 쉬운 일은 아니죠. 그 다음에 자사고 특목고는 이건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마음만 먹으면 바꿀 수 있다. 즉 폐지하려고 했던 것을 폐지 안 할 수 있다. 그런 얘기고요. 정비적은 뭐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거 그냥 교육부가 마음 먹으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보면 이게 요 세 개가 가장 중요한 건데 어쨌든 한번 기출을 주목이 됩니다. 그 다음 내용은 이거죠. 초중고 학력평가가 부활. 이건 이미 대통령 당선자가 예고한 겁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초중고 학력평가를 부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경쟁 심리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차격이 늘 수밖에 없고, 그죠? 그런 내용들이에요. 또 여기 좀 잠깐 나오는데 윤석열 당선인, 당선자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그래서 당선인이 공약한 것이 정시 확대, 대입 전형의 단순화, 외고 자사고 부활. 이건 부활은 아니죠. 아직은 없어진 게 아니니까 그냥 폐지를 안 한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학력평가 있고 이 AI 교육을 하겠다. 인공지능 교육을 통해서 이거를 대학 입시에 반영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이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거는 뭐 동의한다고 쳐도 AI 교육을 강화하는 것까지 좋은데 이걸 대학 입시에 반영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대학 자율 확대. 이건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안 위원장은 더 나아가 교육부를 없애겠다. 지금 이제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교육과학기술부, 옛날에 MB 시절에 또는 이것도 이름을 바꿔서 과학기술교육부로 바꾼다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가봐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교육부 고교학점제, 윤정부 정책과 충돌 우려. 충돌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고교학점제는 정시 확대하고는 잘 안 맞아요. 근데 문제는 정시 확대를 얼마나 할 거냐. 지금 현재 40% 정도 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올해부터 40%가 의무화 되는데 연락해서 대학은 그럴 경우에 잘 안 맞습니다. 아마 어떤 경우로 이게 조화가 좀 될 것 같은데 한번 두고 보시죠. 그래서 인재 목표는 교육부를 폐지하겠다. 안소신 반영하고 나오는데 이거 저 신문에 보니까 그 영화 포스터 같다고 누가 범죄와의 전쟁 포스터 같다고 쓴 걸 봤는데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보겠습니다. 그래서 정시 확대, 즉 신문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정리한 건데 어쨌든 윤석열 정부의 교육 정책이 이렇게 신문으로 딱 정리가 됩니다. 바로 대표적인 게 그거죠. 정시 확대, 그렇죠? 그 다음에 학점제 폐지, 그 다음에 자사고 특목고 폐지 반대,
이런 것들이 지금 나와 있고요. 그래서 복잡하니까 이걸 제가 정리해 보면 나승일 차관이라고 이분이 이제 사실은 그 공약 윤석열 그 대통령 후보 시절에 공약을 담당했던 분인데 이분이 지금 찬밥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인수위원회에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갔습니다. 못 들어간 걸 보니까 아마 팽당한 것이 아닌가. 본인들은 기분 나쁘겠지만 그래서 공약도 이번에 사실 어떻게 보면 윤석열이나 이재명이나 교육 공약이요 부실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 일부러 뺀 것이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이 나승일 전 차관께서 공약을 총괄했는데 이번에 인수위원회에 못 들어가는 거 보니까 교육부 패싱인지 아니면 나승일 차관 패싱인지 모르겠지만 개덜됐다 이런 생각이 제가 들어요. 실제로 교육부장 될 수도 있겠지만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 이것 역시 마찬가지고요.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뭐냐면 윤석열 후보가 언론사의 질문에 답한 겁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몇 개 또 있습니다. 보시면 자 이건 이제 중앙일보에 그 보냈던 것을 이제 답한 건데 여기서 보면 삼각형은 중립. 나 아직은 잘 모르겠다. 중립적인 태도를 표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는 좋아. 나 찬성해. 그 얘기고 X는 나 반대해.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나머지 중요한 것이 아닌데 전국 기초학력평가, 전수평가는 중립이다. 중립이라는 얘기는 하겠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니까요. 국제종을 폐지하는 거 어떠냐 그랬더니 윤석열 후보는 나 폐지하는 거 싫어.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학점제는 중립이지만 그럼 하란 얘기냐. 이것도 의외로 또 이거 안 하고 싶다고 얘기를 여기선 중립이라고 했지만 다른 데서 또 안 하겠다고 얘기했어요. 내신 절대평가도 안 하겠다고 그러고 외고 자사고는 폐지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영재고 과학고 입시 규제는 하지만 영재고 과학고를 없애는 건 반대한다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 입시는요 초고난도 문제 소위 그 킬러 문제를 내는 거는 자기는 찬성하지 않는다. 반대한다고 그랬고 정시 확대는 찬성, 입사간제도 학생부 종합전형은 유지하겠다. 논술도 그냥 유지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 통과합니다. 입시랑 관계가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그 이유를 달아놓은 겁니다. 왜 당신이 국제종 나는 국제종을 폐지를 반대하는 이유는 학교는 다양해야 되니까 국제종도 다양한 거 아니냐. 난 남겨놓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학점제는 다 좋다. 중립이라는 취지는 좋은데 당장 시행하기는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이거예요. 학점제 취지는 좋은데 지금 여건이 그렇게 안 좋으니까 자는 좀 유보하겠다는 의미를 지금 보이고 있고요. 그러니까 아예 안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이게 문맥을 가만히 이건 윤석열 캠프에서 가져온 건데 문맥을 보면 안 하겠다가 아니라 하는 건 좋은데 지금 당장은 여건이 안 되지 않느냐. 좀 유예했으면 어떠냐. 그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게시판을 보니까 질문은 제가 이따가 몰아서 받을게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 주세요. 그럴 때 질문 주시면 되고 미리 주시면 제가 감당할 능력이 없어요. 멀티태스킹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절대평가 아까 반대한다고 얘기했고 외고 폐지는 아주 반대한다고 명확하게. 그러니까 국제종도 남겨놓는 마당에 외고자 사고를 없애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윤석열 당선자의 말은 외고자 사고는 놔두겠다는 것이 지금 그 사람의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영재고 과학고 입시는 규제하겠다. 그러니까 사교육이 많이 들어가는 건 나는 안 하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죠? 수능 고난도 문제는 안 낸다. 킬러 문항은 내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정시 확대는 당연한 거 아니냐. 왜? 수시, 이런 것 같아요. 윤석열 당선자의 입장은 수시는 왠지 모르게 불공정하다. 인식이 있고, 정시가 공정하다는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입사관 제도는 그냥 두겠다. 학종은 두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논술은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논술은 폐지하지 않겠다. 그냥 두자. 논술도 논술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단지 이제 사교육비 비중이 큰 것은 문제가 좀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문서는 고등사고력을 측정하는 데 도움되니까 없애지 않겠다고 얘기하고 있고, 과학고, 영재고, 일반고 전환도 나는 반대한다고 윤석열 당선자는 이미 후보 시절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오마이뉴스라고요. 인터넷 신문이 있는데 오마이뉴스에다가 답변을 보낸 건데 몇 가지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이 유아정책은 뭐 넘어가겠고요. 여기 보시면 한 번 더 강조하네요. 기초학력 진단평가 부활. 여긴 유보라고 되어 있지만 윤석열 캠프의 생각은 유보가 아니라 부활하겠다 쪽에 조금 더 치우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사고 외국 국제고 2025년 폐지는 명확하게 반대한다고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과학고, 영재고, 일반고 전환도 반대한다고 그랬고, 서울론, 기초학력, 기초수급자들에게 하는 서울론 정책은 찬성한다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혁신학교 정책은 신중검토는 아직 내가 결정은 못했다, 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당선자는 아직은 교육 정책은 머릿속에 없는 것 같아요. 현 정부에서 교육은 뒷전인 것 같습니다. 현 정부에서, 새 정부에서. 그 다음에 보시면, 고교 학점제 전면 도입은 보세요. 굉장히 그 말이 강하죠. 전면 재검토. 그러니까 학점제는 전면 재검토를 얘기했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전면 재검토를 하려고 하면, 더불어민주당에서 찬성을 해야 돼요. 이건 초중등 교육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면은 이건 폐지할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은 넘어가겠고요. 그 다음에 교육감 직선제 폐지 신중 검토. 이건 이제 물어보니까 신중 검토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별 관심이 없을 겁니다. 수능 비중 확대는 찬성, 논술형 수능 도입은 신중 검토인데 지금 보면 약간 부정적인 기류가 더 큽니다. 논술형 수능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수능 자격고사와도 신중 검토인데 이건 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 다음에 더 쉬운 수능, 무조건 쉬운 수능도 이 사람은 찬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능은 적당히 어려워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부 폐지, 신중검토인데 안철수는 폐지하다고 얘기하고 있고 윤석열은 신중검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실대학 나오는 내용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요거는 뭐냐면 국민의힘 정책 공약집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정리해 가지고 왔습니다. 보겠습니다. 보시면 맨 처음 거 입시비리 암행어사. 그러니까 어떤 대학이 입시 비리를 저지르는지를 몰래 가서 보겠다. 그런 얘기고요. 만약에 비리를 저지르면 한 방에 원 스트라이크 아웃. 대학들이요.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정원 줄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원을 줄여버리겠다. 왜냐면 보세요. 한 명당 1년에 한 1,000만 원 낸다고 치면 4년이면 4천, 10명이면 4억이잖아요. 100명이면 40억이에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줄이는 것이 가장 대학은 무서운 징벌입니다. 그 다음에 공정한 대입제. 그러니까 이건 조국 장관이 부모 찬스를 써가지고 대학 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인식에서 이런 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가능하면 사교육 외부 요인을 최소화하겠다. 사실 보면 윤석열 정부의 그 공약집에 보면 사교육을 줄이겠다는 내용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아마 사교육 친화적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교육을 외부 요인을 최소화하겠다는 얘기 나오고 정시 모집을 늘리겠다. 근데 이게 정시 모집을 늘린다고 하는 게 무조건적으로 늘리는 게 아닙니다. 여기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어떤 단서가 붙어 있냐면 하나는 뭐냐면 지역대학, 지방대학은 정시를 안 늘려도 된다. 왜냐면 지방대학은 정시를 늘리면 애들을 못 뽑거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안 나와 있지만 예체능대학은 정시를 늘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건 여기서 말하는 정시 모집 비율 확대는 수도권 중에서도 서울 지역 대학이 국한되어 있다. 그러니까 16개 대학은 물론이거니와 그 외의 대학도 서울 지역 대학은 정시를 늘리는 건 권장하지만 지방 대학은 정시를 늘리지 않아도 된다. 그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고요. 대입 전형은 단순한, 지금도 단순화되어 있어요. 지금 복잡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메타버스에 기반 대입 진료전 컨설팅. 이건 뭐 사실 하나만 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메타버스, 원래 메타, 가상이라고 하는 유니버스, 그래서 메타 유니버스인데 메타버스 가상의 공간이잖아요. 거기서 무슨 컨설팅을, 무슨 효과가 있어요? 우리 컨설팅은 마주보고 페이스 투 페이스가 돼야 되는 거지 뭐 메타버스로 하는 게 얼마나 효과가 있겠어요. 근데 한다고 하니까 그냥 둡니다. 그 다음에 새 대입제도, 이건 2028에 새로운 대입제도를 마련해 줘야 되는데 지금 연구를 시작했고요. 2024년에 발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2024년에 발표합니다. 왜냐하면 4년 예고제가 되니까요. 그 다음에 미래, 이건 넘어가.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 거죠. 초등학교 코딩 교육, 그 다음에 초중등 교육에 AI, 인공지능 교육을 하고 의무화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걸 대학 기초교과에 또 도입을 하고 그래서 이런 내용을 대학 입시에 반영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개정을 통해서 AI 교육을 확대하고 대학 입학 시험에도 반영한다. 그럼 뭘 보냐? 프로그래밍 비롯해서 데이터 수집과 정보의 분석, AI 소프트웨어 활용 능력을 대학 입시에서 측정하겠다. 이건 제가 볼 때는 잘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요, 이 초중고가 이 AI 교육, 그 코딩 교육에 몰입하게 되면 엄청난 사기가 되기 때문에 이건 교육하는 건 좋은데 이건 대학 시험에까지 집어넣는 건 전 반대입니다. 근데 제가 반대한다 그래서 뭐 콧방에나 키겠습니까만 어쨌든 저는 반대다. 이건 오히려 더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건 재밌는 겁니다. 대학 내 메타버스 유관학과의 특별정원 대장. 이건 지금도 반도체 이런 말하자면 반도체, 핀테크, 빅데이터 이런 과들은 정원이 많은데 메타버스 관련 학과에도 정원을 더 주겠다는 얘기. 이건 이제 이과인들에게 좀 좋은 그런 양상이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공약집에 나오는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특성화고하고 전문대학에 힘을 싣겠다는 얘기를 얘기하고 있고 학교와 회사를 오가면서 하는 일종의 그 산학협동 교육을 하겠다는 내용. 이건 뭐 나쁜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건 뭐 특성화고하고 전문대학 얘기니까 입시와는 크게 관계가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건 뭐냐? 정책 공약집에 없지만 대통령 당선자가 토론할 때 뭐 이런 때 의견을 표시한 게 있는데요. 보시면 무조건적인 쉬운 수능은 반대한다 라고 이미 밝혔습니다. 그렇죠? 그런가 하면 킬러 문항을 출제하는 것도 지양하겠다. 그러니까 너무 수능이 쉬운 것도 안 되지만 너무 어려운 것도 자기는 반대한다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교육과정 개정을 통한 AI 교육의 확대와 대입 반영. 이건 몇 번 얘기했는데 위험합니다. 실제로 아마 이건 실현 가능성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AI 교육 내용을 입시에 지금도 입시 과목이 복잡한데 AI까지 집어넣어서 교육을 한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뭐 이것도 역시 대통령이 맘먹으면 하는 거니까요. 자사관면 외고 국제고 일반고 일괄 전환을 반대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몇 번째 강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지금 보시면 IKM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외고가 2025 이후에도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대통령 당선자가 특목고와 자사고를 남겨놓겠다고 지금 여러 차례 공언을 했기 때문에 아마 자사고 특목고는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고교 학점제는 여건과 상황 파악에 재검토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건 아까 얘기했지만 법률적으로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학점제를 한다고 하더라도요, 냉정히 따지면 어머님들이 받을 영향은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냉정히 따지면 학점제는 하든지 말든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다 처음 해보는 거기 때문에 다 우왕좌왕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학점제는 관심 갖지 마세요. 올해 중1부터 본격 시행이고 중3부터 예비 시행인데 그냥 단위수라는 개념이 학점이라는 개념으로 바뀌는 것 뿐이지 이게 큰 변화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학점제는 대학 입시 입시의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학점제를 하든지 말든지 그냥 내버려 두세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 문제가 중요한 거지 이건 중요한 게 아니다. 내신 절대평가 유보, 수능 자격고사에 대한 신중론, 논술 전형을 유지하는데 학종도 유지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을 약간 비튼 정도? 어떻게 보면 안철수의 교육정책은 확실히 진보적인데 어떻게 보면 윤석열은 진보와 보수를 넘나드는 교육정책을 얘기했는데 그나마도 교육정책이라는 게 변변하지 않아. 그래서 법률과 검토를 한번 해보겠는데 아까 우리가 얘기했지만 보세요. 이런 거 강의한 사람은 저밖에 없을 거예요. 2025년 자사고 외고 국적 일괄 전환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그죠? 2025년 고교 학점제 전면 시절 초중등 교육법에 나옵니다. 근데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당선자 대통령 취임 후에 추 여소야대 상황이 되는데 국회의원 선거는 2024년 4월 10일 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우호적인 국회의원들이 많아야 학점제는 안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미 법을 통해서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한번 상식입니다. 헌법, 법률, 명령 등등이 나오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초중등 교육법은 법률입니다. 국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명령은 국무회의 의결입니다.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렵고 이건 쉬운 거죠. 그렇죠? 그렇게 보면 우리가 한번 법 조문을 볼까요? 보시면 이건 자사고 폐지인데 이런 보시면 나옵니다. 교육과목 다음 각국의 언어에 해당하는 학교들 중에서 특수 분야에 종종 얘기하면서 6번이 외고에 대한 설명입니다. 외고에 대한 설명. 그러니까 외고에 대한 설명인데 삭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에서 외고 자사고를 빼버렸습니다. 특목고에서.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대통령께서 시행령, 6항을 삭제하지 말고 살려. 그러면 여기에 옛날에 있던 외고 조항이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그냥 외고는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그죠? 여기 뭐라고 보이시죠? 그죠? 특수고등학교 제외하는 부분은 2025년 2월 28일까지만 유효하다. 그러니까 이 시행령이 그대로 가면 2025년 3월 1일서부터는 6항을 제외한 것이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사고 외고는 없어져야 되는 건데 여기다가 외고만 집어넣으면 그냥 외고는 살아나는 겁니다. 시행령이니까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자사고도 나옵니다. 자사고도 91조 3항을 삭제했는데 3월 1일부터 시행이잖아요. 이것도 시행령이니까 그냥 이걸 없애면 됩니다. 삭제하지 않는다 라고 못을만 박으면 자사고도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자사고 외고를 폐지하지 않는 것은 누워서 떡 맞기다. 대통령께서 국무회의 시간에 나 그렇게 하고 싶어. 니들 동의하지? 네. 그러면 그냥 바로 시행령을 개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학점제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학점제는 더불어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날아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윤석열 당선자의 교육 분야 주요 공약은 요겁니다. 아까 우리가 얘기한 거죠. 그죠? 근데 요거는 시행령이니까 대통령이 마음먹으면 바꾼다. 근데 학점제는 이거는 법률 통과가 돼야 되니까 복잡한 면이 있다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안철수 얘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왜? 안철수는 공동정부 운영자이기 때문에 이분의 공약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근데 이분이 터프합니다. 얼마나 터프하냐? 학점제는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안철수도 나 학점제 안 할래 라고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시 확대라고 안철수는 과격하죠. 정시 확대 수시 폐지에 이 안철수는 수시를 없애겠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정시 100%를 공약했는데 정시 100%가 약간 두 개입니다. 하나는 뭐냐? 일반 전형 80%인데 보시면 반은 수능만, 반은 수능 플러스 내신으로.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안철수의 정책이
과격하긴 한데 일리는 있습니다. 이건 일반과도 반대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정시 100%인데 일반 80, 특별 20 이렇게 해서 간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과격하긴 한데 합리적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정시도 수능으로 반 뽑고 수능 플러스 내신으로 반 뽑고 그러면 강남도 괜찮고 지방도 괜찮은 그런 양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잘못이죠. 수능을 연 2회 본다. 이건 사실은 안 봐본 사람의 얘기입니다.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어머님 가운데 94학번이 있을 거예요. 94학번 어머님들은 수능을 2번 봤죠. 그죠? 그때 제가 고3 담임을 했었는데 난리가 났었습니다. 왜냐하면 8월 달에 수능을 봤는데 문제가 어려웠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12월 달에 봤는데 더 어려워서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문제가 됐거든요. 근데 그걸 한다 그러니까 역시 교수님다운 발상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거 이제 어차피 두 분이 공동정부니까 했던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요 뒤에 학점제 파일이 있는데, 요 뒤에 있거든요. 요거는 그냥 설명 필요 없기 때문에 제가 안 했는데, 요건 KNS 카페에다 올려놓을 테니까 거기서 받아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강의 보신 여러분들 260, 70분 보셨는데, 이 강의를 봤다는 이유로 앞으로 몇 년 후에 좋은 대학 가실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